이제 교재 보면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아까 제가 줄여가지고 다 쓸 시간이 없습니다. 줄여가지고 편의상 국계법이라 합니다. 국계법에서 국토 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 그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이거 좀 틀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11월, 12월 달에는 그냥 부담 없이 다니시면 돼요. 11월, 12월은 부담 없이 다녀야 되고, 그리고 목표는 1년 내에 끝내야 되는 게 목표고요. 그럼 싫더라도 앞에서 선생님들이 방향 제시하게 되면 좀 따라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야간반도 힘들겠지만 숙제를 많이 냅니다. 숙제. 그 일일이 그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진짜요? 예, 검사해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는 목표는 제가 여기서 시작했으면 시작하고 여기가 이제 종착적입니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이 길로 가려고. 근데 혼자 공부해도 합격합니다, 이거. 10년, 20년 합격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잘 가다 이로 빠지면 한도 없이 가지고 돌아와야 돼, 이거.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거 길을 갖다 이만큼 딱 해가지고 이 안에서만 움직이라고 넘어가는 거 자르고. 저는 이 안에서 알려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간다 그러면 저는 이거 잘라줘야죠.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이 가는지 몰라요. 제가 모르니까 숙제 내시면 합니다.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무리한 숙제는 안 냅니다. 나중 가게 되면 이 국토계획법 가지고 4주 하다 보니까 3주째 하게 되면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 설명을 듣고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목차를 쓰라고, 지금 아닙니다. 이럴 때 가게 되면 목차 써보세요라고 숙제 내줍니다. 그러면 모든 법은 제1장에 제1장에 총설이 있습니다. 총설에서는 항상 뭐가 나왔냐면 법 목적이 나오고, 법 목적하고 용어인데, 공법은 목적이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적은 뭡니까? 그냥 공공복리 정지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로 배운 게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이 용어를 알아야만 이 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런 얘기했죠. 계획을 하고 계획에 맞춰서 이용을 할 것이냐, 이용하고 계획 만들 것이냐. 당연히 계획이 먼저죠. 두 번째가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을 먼저 배우고, 이 계획에 맞춰서 세 번째가 이제 계획에 맞춰서 이용한다. 그리고 공법에서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개발하는 걸 보고 이용해요. 보존한 것 보고 이용이라는 말 안 해요. 개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배우게 되는데, 이 계획에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 광역 도시 계획. 이 계획 밑에는, 광역 도시 계획 밑에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 기본 계획 밑에는 뭐가 있는가? 도시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고 배우는데 왜 자꾸 사이를 띄워놓을까? 사이를. 제일 처음에는 용어를 이러고 만들어놨다가 지금 여기다가 점 찍고 군 그래요. 점 찍고 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이러고 읽으면 이해를 못한 사람이요. 그냥 도시기본계획.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이러고 쓰는가?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 해가지고 도시계획 그럽니다.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 도시계획. 군에서는 군계획 그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 도시계획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이 틀을 잡아야 돼요. 평소의 순서는 광역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순서 사는 게 시험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개발합니다. 계획에 맞춰서 개발합니다. 이런 걸 보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 먼저 계획을 만들고 나중에 개발한다. 계획 후 개발입니다. 계획에 맞게끔 개발하는 거요. 그러면 뭐를 막을 수가 있어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 난개발을 방지해서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는데, 이 개발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냐 그러면, 자, 우리가 개발한다. 개발이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보고 개발을 할까? 도대체 개발 그러는데 어떤 행위를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행위라고 할까?
부동산 공법은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공법 뭡니까?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그러면 개발하는 걸 규제하겠어요? 보존하는 걸 규제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개발하는 거. 그럼 개발하는 걸 가지고 규제합니다. 그래서 개발 국가에서 하지 마라. 개발은 하지 마라 그러는 거요. 하지 마라. 하고 싶은데요. 절대 하지 마라가 아니요. 일단은 하지 마라. 하고 싶은데요. 어쩌라고요? 허가를 받아라. 하지 마라 해놓고 하고 싶은데요. 허가를 받으라니까. 허가를 받는 걸 보고 뭐라는가? 금지를 푼다 그래요. 금지를 해제해 준다. 그게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국가고 여러분은 국민이요. 국가가 국민한테 국민 여러분, 제가 국가입니다.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뭐 하지 마세요? 개발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반박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왜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마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대부분 다른 학원 가가지고 국민 여러분 개발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들은 뭐라 말해야 돼요? 국민들 뭐라 말해야 돼요? 개발이 뭔데? 이런 물어봐요. 개발이 뭔데요? 자, 개발이 뭡니까? 용도 전환. 길거리 가다가 돌멩이 발로 차는 거 개발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해야죠. 돌멩이 발로 빵 차서 남의 집 유리창 깨면 돼야 안 돼요? 길거리에 나무 있어요 없어요? 가로수 있죠. 가로수 심는 거 개발이 아니에요? 베는 거는 개발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봐야 돼요. 국가에서 개발하지 말면 도대체 개발이 뭐냐고. 개발이 집 짓는 거 개발이 아니에요? 그럼 개발 같죠? 산 깎는 거 개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이 뭡니까? 이것부터 해야 되니까. 개발이 뭡니까? 그래서 개발 행위가 뭔가 이것부터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 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건, 물, 터 그럽니다. 뭐라고요? 건, 물, 터. 그럼 이거 하나씩 풀어야죠. 건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물 그러면 물건 적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제가 개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민이요. 뭐라 했어요 이분이? 개발이 뭔데요? 물어보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개발이 뭔데요?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건축물의, 자 국민 여러분,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뭘 하겠어요? 국민 여러분,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입니다. 그럼 국민들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건축물이 뭡니까? 건축물이 뭡니까? 그게 시험에 나옵니까? 얘기했죠. 나오니까 물어본다고. 안 나온 거 안 물어본다고. 건축이 뭡니까? 이게 올해 한 문제짜리입니다. 지문 5개 딱 써놓고 다음 중 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게 건축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 건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건축일까요? 아닐까요? 들어서 살짝 옮기는 건 건축일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물이 뭐고 건축이 뭡니까?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물이 뭡니까? 이거를 이 법에서 설명하면 국계법만 가지고 2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뭐다라는 것은 건축법으로 넘깁니다. 건축법 시간에 합시다. 뭐 건축법 시간에 뭘 하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뭐 중에서? 공작물 중에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 다 이거는 공작물. 그 중에서 이렇게 얘는 뭐만 있어요? 기둥만 있고, 얘는요 기둥하고 지붕이 있고, 얘는요 지붕하고 벽이 있네요. 이 2가지 구조를 갖추면 2가지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말은 건축물이나 이 2가지 건축물, 지붕하고 기둥이 있든가 지붕하고 벽이 있든가, 얘는 뭐가 아니야? 건축물이 아니야. 그냥 공작물이에요. 그러면 건축물이 뭡니까? 그럼 이러고 설명, 건축물, 이게 건축물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이거 설명하고, 건축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 건축이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건물이 없는데 집을 처음 짓는데 뭡니까? 신축. 지금 이 건물이 5층짜리인데 2층만 더 높입시다. 그러면 뭘 한답니까? 증축. 이 건물이 5층짜리인데 철거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임의로 철거했어. 철거하고 다시 딱 그만큼 지을 겁니다. 그걸 보고 뭘 한답니까? 그걸 보고 개축. 건물이 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좀 버티게 짓는데 태풍 부니까 이게 무너졌어요. 다시 합시다. 그거 뭡니까? 재축. 살짝 들어서 옮깁시다. 이거 뭡니까? 이전, 이 5가지를 보고 우리가 건축을 해요. 건축. 신축은 뭡니까? 또 나뉘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뭐 하지 마세요? 개발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개발이 뭡니까? 국가는 알려줘야죠. 뜬구는 잡는 규제라는 거 없어요. 모든 규제는 항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지 추상적인 뜬구는 잡는 규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못 알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씩 다 알려줍니다.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 뭐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고, 두 번째 건축물의 건축 그러면서 공작물의 설치도 배우는 거예요. 물건적 지역이면 물건 쌓는 것도 개발이다. 물건을 쌓는 거. 물건을 쌓는 게 개발일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상업지역. 이런 땅은 전부 다 이런 땅은 지금 이미 대지가 돼 있어요. 대지가. 이 건물 지은 지 아까 몇 년 됐다고요? 이분이 여기 와서 일했는데 30년 됐잖아요. 30년. 이 건물 지은 지가 30년. 이 건물 철감 밑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땅 분명히 있죠. 그 땅에 지렁이 살까 안 살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이미 이 건물 건축 대장 보고하는데 이거 지하 2층이라고요. 지하 2층. 그 밑에 파내면 땅 밑에 지렁이 살까 안 살까요? 제가 좀 잠깐 실수했네. 2층에 지하 4층까지 있대 보니까 4층. 4층 밑에 있는 그 밑에 땅에 지렁이 살까 안 살까요? 못 살 것 같죠. 왜요? 산소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햇빛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넘밭 산에 가게 되면 지렁이 있습니까? 있죠. 살죠. 근데 이런 땅에는 지렁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물건 적치가 개발이냐? 물건을 적치가. 물건 적치란 이렇게 토지에다 이러고 물건을 쌓는 이게 물건 적치하면 이게 무슨 개발이냐? 이런 데서는 개발이 안 돼. 이런 데서는. 이 건물이 있는 데서는. 건물이 없는 데가 아까 옆에 녹지적 배웠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데는 전부 다 뭡니까? 논밭산 아닙니까? 논밭산 간단하게. 그러니까 농지나 산에 가게 되면 거기 있는 땅들 전부 다 나무가 있다든가 풀이 있다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거기에다 물건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럼 밑에 뭐가 있대? 지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장기간 쌓아버리면 걔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럼 이 땅이 농지나 산림이 뭐처럼 바뀌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처럼 바뀐다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우리가 대지화 된다. 대지처럼 바뀐다 해가지고 대지화 된다. 이거는 개발로 본다 해가지고 쌓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물건 쌓다가 하루 만에 치워버리면 잔디가 부러졌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주는 거예요. 얼마 이상? 한 달 이상. 그거는 개발로 볼 테니까 쌓지 마라.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게 물건 적치고 토 그러면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산 깎는 것도 형질 변경이요. 토 그러면 토 석채치. 흙이나 바위나 돌멩이 캐는 게 토석채치. 토 그러면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 이렇게 지금 토지가 이러고 있는데 잘 봐요. 잘 보세요. 토지가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나누면 이게 뭡니까? 토지 분할. 이게 개발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나눠봐 이러고 나눠봐. 이게 개발됩니까? 토지를 분할하는 걸 왜 개발이라고 봐야 되느냐? 우리 법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개발행위죠. 개발행위. 얘를 갖다가 토지 분할을 뭐라고 보면 개발행위로 보게 되면 뭐를 할 수가 있고 규제를 할 수가 있고, 개발행위로 안 보면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로 봐야 된다? 개발로 봐야 된다. 개발로 봐야 되는데 토지는 면적이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면적이 큰 게 줘야 작은 게 줘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 면적이 너무 커버리면 땅값도 요즘 세종시에서는요. 세종시에서 돈 1억 들고 와가지고 땅 사달라는 분은 엄청나게 많아요. 1억짜리 땅이 있다 그러면 없어도 못 팔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1억짜리가 있었죠. 그때 중개했던 분들은 좀 돈 좀 벌었죠. 어느 순간 1억짜리는 없고 2억짜리입니다. 물건이 거의 없어요. 3억짜리입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은 4억 들고 가도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없어요. 좋은 땅이. 나중에 땅 그러면 우리가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를 가장 1순위에 쳐지는데 계획관리 4억 가지고 살만한 땅이 없어요. 맹지야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왜 없습니까? 이 시골에 있는 분들 특징이 뭐냐 그러면 토지가 예를 들어서 5,000평이다. 5,000평이다 그러면 5,000평이다 우리가 건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5,000평이다 집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몇 평이면 집 지어? 200평이면 뒤집었어요. 200평이면. 근데 무슨 놈이 5,000평까지 집 짓겠습니까? 5,000평을 갖다 얼마에 내놨어요? 4억에 내놨어요? 안 팔려. 이걸 나눠요. 나눠가지고 이걸 갖다 200평으로만 나눠놓으면 200평 나눠놓으면 자 5,000평 우리 5억 곱시다. 5억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10만원이면 간당 10만원? 10만원인데 자 200평으로 나눠놓는다 그러면은 200평에다 10만원 얼마입니까 이거?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이면 하루에 다 팔아버려. 이걸 갖다가 200평에다 2천만원 이걸 갖다가 7천만원 한다 해도 한 달 내에 다 팔아요. 그럼 10만원짜리 이거 평당 얼마인데? 10만원인데 얼마 돼요? 70만 돼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있는 분들은 반 나누는 것도 싫어해요. 5,000평 갖다 물건 내놓고 난 다음에 물건 가지고 아 이거 팔아주세요 얼마예요? 5억에. 사장님 있잖아요. 5억에는 이거 5억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돈이 없거든요. 5억은 너무 비싼데 반 나눠가지고 그냥 2억 5천 파면 안 될까요? 싫어 팔지 마. 이리 갖다 줘요. 참 특이한 거예요. 그거 나누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기획이 갑니다. 기획부동산들이 가가지고 나눕니다. 기획에는 여러분 절대 기획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리지널 기획이 있고 사기치는 기획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고 이 기획부동산은 이런 걸 사요. 싸게 사요. 싸게 사가지고 이걸 갖다 분할을 합니다. 분할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10만 원을 사가지고 능력껏 70만 원도 없어도 못 판다니까요. 이걸 갖다가. 근데 제대로 된 기획이면 자 10만 원 샀습니다. 얼마 샀습니까? 10만 원 샀습니다. 현질 변경해야 됩니다. 비용이 한 10만 원 들었다 합시다. 원가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시가가 얼마입니까? 이거 70만 원입니다. 얼마에 팔아야 돼요? 70만 원. 이건 오리지널 아니에요. 얘도 별로 좋은 애 아니에요. 자기 믿고 따라온 사람이 이익을 남겨야 돼. 이익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 여기 갭이 얼마입니까? 지금 20에서 70이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갭 나오죠. 그러면 50만 원 반띵 딱이 얼마입니까? 25. 20에다 25 더하면 얼마입니까? 45. 오리지널 얼마에 팝니까? 45에 팝니다. 그래야 자기 믿고 왔던 투자자들이 대팔들은 하더라도 그만큼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10만 원에 사가지고 더 싸게 사죠. 강원도에서 엄청 많이 했죠. 10,000원에 사가지고 100만 원을 팔아먹는 거. 투자자 싹 모아가지고 돈 입금 안 하면 땅 보여줘요. 싹 모아서 이 땅 딱 보여주고 이 땅 보여주면 이 땅이라고 진짜 가서 보니까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제 집원도 땅 찾아갔더니 저기 산꼭대기 뭐 군부대 같은데 그거 엄청 많아요 그런 건. 근데 걸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토지 분할을 갖다가 왜 국가에서 막냐 그러면 이런 것은 2,000평을 이거를 갖다가 쪼개 넣으면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데 200평까지는 썼다 갑시다. 200평까지 이거를 더 나누면 얼마입니까? 100. 반 나누면 50, 반 나누면 25, 반 나누면 어느 선이 넘어가게 되면 나누면 나눌수록 토지로서 이제 효용 가치는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본다고요? 토지 분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개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은 막아야 된다. 우리 생각이 어떻게 토지 분할이 개발이나 생각할 수 있는데 개발로 안 보면 규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로 봐야만 규제하니까 토지 분할은 개발이 되는 얘기요. 근데 자 이러고 토지 가지고 있는 갑이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가지고 있다. 나누는 건 뭐다? 개발이다. 허가 받아라. 그런데 갑이 나누는데 왜 나눕니까 물어봤더니 아, 우리 동네는 공원도 하나 없어요.
집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나 돈도 많은 사람인데 내 땅의 일부를 나눠 가지고 이거 주민들한테 조그만 공원을 줘야 되겠다. 이것도 막아야 됩니까? 왜 규제한다고요? 규제의 맨 마지막 목적 뭐라고요?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뭐라고요?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왜 분할한다고요? 얘가 왜 분할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규제의 목적하고 분할 목적이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것은. 규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걸 하라고 권장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말이 막 나와야지. 건축물에 건축 그러면 규제해야 되니까 하지 마라. 근데 이런 건 해라. 물건 적지 하지 마라. 이런 거는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대 개념을 우리가 막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개발이 뭡니까? 이거를 먼저 배워야 되고, 개발이 뭔가. 두 번째, 이제 개발이 뭐다 이제 알았어요. 건물 터터터? 뭐 나는 자세히 할 거예요. 개발을 알았으면, 자, 이런 개발 행위는 일단은 법에서는 이런 개발 행위 약간 전부 다 금지입니다. 금지. 이런 개발이 하면 안 됩니다. 금지. 일단은 법에서 금지하고 절대 금지가 아니에요. 절대 금지가 아니고 공법상 금지는 전부 다 상대입니다. 상대. 절대가 아니고 상대적 금지다. 상대적 금지 그러면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금지를 풀어줍니다. 금지를 푸는 걸 아까 뭐라고요? 허가 그래 허가. 그래서 금지를 푸는 절차를 국가에서 알려줘요. 이러이런 절차 가지고 풀어라. 그걸 보고 뭐라 한다 우리는? 허가합니다. 허가.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허가받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개발이 허가입니다. 이거를 배워서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를 해야 돼. 이걸 배워가지고. 세 번째, 여기로 산이 있습니다. 산. 이로 산이 있네. 산. 평소에 산에 봅시다. 등산객 빼고 10만이 빼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로가 필요해요? 학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도로니 학교니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반시설. 평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차가 다닐 일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도 없으니까 도로가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가 없는데 자 이제 산 깎았습니다. 이렇게 산 깎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개발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여기다 잔뜩 뭐 지어놨어요? 건축물 건축했어요. 이제 사람이 가야 안 가요? 가죠. 뭐가 필요해요? 도로가. 뭐가 필요해요? 학교가. 공원이, 주천이, 광장이. 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기반시설이 이제 그 동네 기반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면 어찌해야 돼요? 설치해야 돼요. 이 설치는 누가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런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기반시설 부족할 때 이 기반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설치할 거냐 그 말은 어떻게 보충할 거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역 생각해봐요.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역은 여기 이미 개발이 다 끝났습니까? 끝났죠? 간단하게 우리가 있는 위치 지금 도로가 지금 여기 지금 지하철 쫙 있는데 쫙 해가지고 위에 지하철 한다고 우리 건물이 지금 이쯤 있다 그러면 이 일대는 이미 개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어요. 개발할 당시에 여기 개발할 때 저는 저기 번동에 있었어요. 더본구 번동이 있죠. 그때 저는 자전거 타고 좀 놀러 다녔었는데 여기 뭐 개구리 잡으러 왔는데 그때 뭐 여기 뭡니까 여기 상계동 개발할 때 여기는 이미 이 지역은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개발이 완료됐으면 한 번 개발이 완료됐으면 그 다음에 또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네, 재개발이죠. 또 개발합니다. 개발이 완료됐는데 언젠가는 또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개발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재개발 들어갑니다. 다시 개발하겠다. 근데 이때 개발할 당시에 봐봐요. 이 도로폭이 몇 미터인가? 도로폭이 이게 20m입니다. 20m. 이 도로폭이 몇 미터입니까? 20m입니다. 왜 20m 도로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100m 해볼지. 이 도시를 만들 때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도로를 몇 미터가 적당할까요? 그러면 자, 이 전체를 놓고 자, 저기 건축물의 총 크기를 보는 거예요. 뭐를 보냐? 아까 얼핏 했던 건폐율 얘기했죠. 건폐율. 땅 면적이 몇 프로까지 짓는다 그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땅 면적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인데 건폐율이 20%다 그러면 얼마만요? 건물이 이렇게 20%만 짓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건폐율이요. 위로 몇 층까지 이게 있어요. 몇 층까지 이게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용적률 그래.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보고 이 안에 땅 쉽게 말합시다.
땅 면적을 보게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유입된다 이게 나와요. 인구가 얼마 유입된다 그 말은 곧 차량이 얼마 정도 통행한다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요. 그러면 도로폭이 최소 몇 미터 있어야 된다.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m 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때 당시에 건폐율이 예를 들어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였다고 합시다. 지금 와서 다시 개발을 했더니 건폐율 60%보다 20%라. 그럼 개발하겠습니까? 안 하지. 손해인데 대려 손해인데. 지금 와서 다시 개발을 했더니 건폐율은 그냥 그대로 60 넣고 여기는 용적률 갖다 용적률 200%인데 600%를 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건물의 규모가 몇 배 더 커집니까? 3배가 커져요. 3배가. 건물의 규모가 3배 커진다. 인구가 3배나 더 들어와요. 차가 몇 배 더 들어와요? 3배 더 들어와요. 그러면 도로가 몇 배 늘어나야 돼요? 3배 늘어나야 돼요. 20m 도로가 몇 미터 해야 돼요? 60m. 그럴 땅이 있습니까? 빈 땅이 없잖아요. 건물이 다 들어가지고. 더 이상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여기까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얘들 분명히 이만큼 지을 텐데 그만큼 지면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족하다는 걸 뻔히 알고 600% 짓는다 그러면 개발하기 전부터 뭘 합니까? 난개발, 국토 난개발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의 생각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개발할 때 20m 조금은 늘어나요. 옆으로 약간 5m만 빼고 약간 5m 빼가지고 해가지고 얼마 얻었습니까? 30m 했네. 30m. 여기도 5m만 물르자. 5m만 물러가지고 몇 m죠? 여기도 30m 했다 이렇게. 그럼 얼마 늘어났어요? 50% 늘어났죠. 50%는. 그러면 용적률도 얼마만 늘어나야지? 50% 늘어나야지. 200에 50% 하면 100 늘려가지고 야 600 하지 말고 얼마만 해라 300만 해라 이러고 뭔가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하기 위해서 이 지역만 따로 묶어요. 따로 묶어서 뭐라 하냐 그러면 저런 지역을 개발의 밀도를 통제한다 해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명칭 이러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 지역은 개발 밀도, 개발의 밀도를 갖다 통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크게 나가는 걸 막겠다는 얘기. 이게 개발 밀도 관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용적률을 갖다 얼마까지 50%까지 대폭 강화하겠다. 건물이 크게 나가는 걸 막겠다. 이게 개발 밀도 관리기.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아니고 뭐 토봉산 뒤에 가서 보면 뭐 지금 넘바산 많잖아요. 넘바산 많은데 넘바산 많은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런 데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잖아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번에 개발합시다. 이만큼 개발합시다. 개발합시다 그러면 자 개발하자. 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빈 땅이 있으면 이제 도로 만들면 되는데 자 여기에 도로 만들 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500원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들 때 그 돈 500원을 누가 내야 돼요? 누가 내야 되겠어요? 아 국가나 지자체가 내야죠. 왜요? 아 그런 거 하려고 국민들한테 세금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세금 받았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돼요. 근데 얘들 돈 받더니 얘들 돈이 얼마밖에 없어요? 300원밖에 없어요. 어째 200원 부족해요. 이 상태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개인은 현대나 삼성은 개발해가지고 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잠 안 자고 산 다 깎아요. 돈만 되면 하루아침에. 국가나 지자체는 절대 하루아침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개발을 갖다 순식간에 해오는데 이걸 갖다 개발을 딱 했어요. 현대가 아파트 있는 대로 다 지어놨어요. 이렇게 다 싹 깎아가지고. 근데 뭐가 없어요? 도로가 없다는 것이 있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도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개를 더 만들어 놔야 되는 돈 없어가지고 하나만 만들었어요. 주민들은 뭘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은 난개발이라고 원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국가나 지자체 받을 때 야 이거 누가 개발했는데? 현대가 개발하고 이익은 누가 보는데? 현대가 보는데 왜 내가 난개발 욕은 내가 먹냐 이런 얘기 욕먹기 싫다는 얘기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자 누가 이쁜다? 현대가 이쁩니다. 수익자 부담 들어봤죠? 수익자 부담. 이익 본 사람이 이익 본 만큼 내놓는 얘기요. 수익자 부담. 내가 왜 도로 만든다? 현대 때문에. 원인 제공자 누구다? 현대. 원인자 부담입니다. 해가지고 야 현대야 내가 500원 있어야 하는데 300원밖에 없거든. 네가 얼마 내라? 200원 내라. 해가지고 이 안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200원 받아가지고 500원 만들어서 하겠다.
여기에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 이 아파트를 합시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 가보지 않는 이상 도로가 막힌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답답함을 못 느끼면은 난개발 이런 말 안 해요. 도로가 없더라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입주를 하려면 상식적으로 뭘 받아야 돼요? 건물 지어서 입주하려면 쓰려면 뭐 받아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상식으로 준공검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으면 간첩이죠. 간첩이면 자기 고향 가서 살아야 돼요. 고향이 어디요? 저기 정은이 동네. 준공검사를 받아야 입주학 쓰잖아요. 간다 어떻게 하냐? 이 돈 내지 않으면 뭐 안 해준다? 준공검사 안 해준다. 돈 내야만 준공검사 해주겠다. 그러니까 돈 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할 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입주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난개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어찌해야 되겠어요? 돈을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돈 받는다. 여기서 그럼 웃기잖아요. 명칭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명칭을 뭐라고 만들어놨냐? 저 지역은. 그러니까 이런 명칭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거 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요. 기반시설 부족하니까 개발자가 스스로 부담해라. 명칭 만드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명칭을 만들어놨어요. 이 안에서 개발자 어쩐다 이제 돈 내야 된다. 돈 내고 개발한다. 돈 안 내면 나중에 준공검사 안 해준다. 그러면 국민들은 난개발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에 대해 딱 배웁니다. 그러면 네 번째 뭐가 나냐? 제한에 관한 생해가지고 제한 이것은 여러분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 들어봤죠?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게 제한에 관한 생이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 말은 글자도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고 어디세요? 전국에서 그건 아니거든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그럼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올해 시험 이겁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압니까?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압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배워야죠. 지정 절차를 갖다가. 두 번째, 허가구역 지정 절차 봤으면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그러면 허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해가지고 허가 받기 위한 절차를 배운 거요. 어떻게 허가 받습니까? 그 절차를 배운 거고, 허가를 안 받고 거래했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배우는 거고, 이 저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 땅에 대해서 자, 갑이 누구하고, 을하고 거래하려고 허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여기가 지금 노원구죠? 노원구. 누구한테 그러면? 노원구 구청장한테.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 딱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자, 예를 들어가죠. 구청장님, 나는 팔고 살 건데 허가 좀 해주세요. 구청장이 사는 게 누굽니까? 을이 사죠, 을이. 을이 투기 목적이면 허가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을을 안 보는 거예요, 구청장. 을을 안 보고. 자, 거래할 건데요. 어떤 땅? 이 땅이요, 이 땅. 그래, 이 땅. 구청장이 이 땅을 봅니다. 봐가지고 이 토지를 개인들이 물론 이용하는 건 좋겠지만 국가가 봤을 때 국가가 공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은 땅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국가가 구청장이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살게요. 이러고 나가는 거야. 이 땅 내가 사겠다. 어차피 너는 파는 게 목적이고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라는 개인이 쓰는 것보다도 국가가 쓰는 게 더 훨씬 낫겠다. 이 땅은. 그랬을 때 나오는 제도가 먼저 산다 해가지고 나오는 게 선매입니다. 선매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5장이고, 이게 지금 4장이고, 5장이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는 아주 뭐 자질구량 몇 개 있어요. 자질구량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시범도시라는 제도 있습니다. 시범도시. 우리나라 도시의 특징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 그러면 서울 그러면 인구 많고 복잡하고, 근데 이거 특징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도시 성격이 없어요. 근데 경주 가서 보면은, 제주도 그러면 딱 느낌이 오는 게,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제주도 그러면 관광이니까 관광. 나름대로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는 대부분 특색이 없는 게 특징이 돼가지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듭시다. 그래서 만드는 게 시범도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도로 설치하면 도로.
도로 만드는 것은 특정 개인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공익입니다. 공익. 그러면 이 도로 만드는 사람한테 일반인들이 개발할 때는 그런 특별한 힘을 안 주지만 도로 공사하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남의 땅인데 우리는 원칙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공익 사업을 하니까 도로 만드는 사업 무슨 사업이니까 공익 사업이니까 사익이 아니고 공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이런 땅에 그냥 들어가도 괜찮아요. 출입하게끔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남의 땅에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권리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타인 토지 출입, 타인 토지 출입 이런 제도 배웁니다. 타인 토지 출입 이런 제도 배우고 세 번째 뭐도 배우냐 그러면 우리가 이러고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중앙선 있습니다. 운전할 때 이거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다 사고 없이 샥 돌아서 제대로 가게 되면 아무 지장이 없죠. 근데 넘어가서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할까 이거? 보면서 넘어가지 말아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단횡단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단횡단 했습니다. 그 보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했다 그러면 이미 지나갔잖아요. 과거가 됐잖아요. 과거가. 그 이미 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 하면 돼야 안 돼요? 무단횡단 하지만 얘가 무단횡단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아무 사고가 안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거 뭐라 하면 어떻게 내비둬버리면 얘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하네요? 계속 하죠. 얘 계속하면 남들도 전부 다죠. 사고가 막 나기 시작하네요? 나겠죠. 그러니까 이미 법에서 하지 말은 했다. 하고 난 다음이라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어찌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이걸 배울 거예요, 이제. 위법행위 처벌하는데, 처벌할 때 왜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변명의 기회를 주냐, 안 주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봐요. 자, 중앙선 침범에 갔다가 잽싸게 들어왔다. 아무 이상 없다. 변명 필요 없고 처벌 안 할 거니까, 모르니까. 근데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갖다, 여기 있는 차를 갖다 받았다. 경미하게 기스만 났다. 보험죄로 끝나겠죠? 박아가지고 12명이 죽었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러면 넘어간 사람한테 왜 가서 박았습니까?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차가 더 커가지고 박아봤으면 누가 죽을까 시험하려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굳이 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데 나는 두 손으로 똑바로 잡고 가는데 빗길을 똑바로 가는데 나는 열심히 나가는데 이따만 덤프 가서 받아서 가가지고 받았다.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넘어가서 받아 사람 죽은 건 사산시킨 똑같은 일인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잘 가고 있다니까 뒤에서 얘가 와서 받았다니까 정상 참작해야 되네요. 해야죠. 그래서 뭐를 줘야 돼요?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변명할 기회는 언제 줍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변명할 기회 언제 주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청문글입니다. 청문. 청문은 언제 하냐?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국계법입니다. 국계법.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봐요. 처음부터 이뤄가면 벌써 이제 내용이 많아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뤄가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국계법 공부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자, 계획,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제안입니다. 큰 틀은 3개예요. 머릿속에다. 먼저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제안 들어간 거. 먼저 큰 틀을 3개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획에는 다시 광역도시계, 도시기본계, 도시구랑 이제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 그 다음에 또 막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내용을 갖다 이제 하나하나 내용 펼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밑그림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밑그림 잡는 거 이 절차는 1월 달부터 해야지 지금 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뭐예요? 이걸 하려면 일단은 광역은 상처 넓다니까 넓다. 도시가 뭐예요? 도시가 이것부터 해도 도시가 어디가 도시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도시가 어디냐 해가지고 이 공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과목이 앞에서 선생들은 설명하려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림도 그리고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업 듣는 분들은 집에서 좀이라도 기억하려면 열심히 따라 써야죠. 열심히 따라 쓰고 저는 막 열심히 쓰고 설명 쓰고 열심히 따라 쓰고 저도 옛날에 강의할 때는 설명을 막 해주고 막 쓰고
이 분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쓰는 속도도 엄청 빨라요. 말도 빠르고. 막 쓰고 했는데, 자, 11, 12하고, 11, 12, 1, 2, 1, 2, 3, 4, 5, 6. 이때쯤 가게 되면 벌써 3번 듣고 4번째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때 가서 5, 6 설명하는데도 눈빛이 똑같아요, 눈빛이.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좀 아는 척 좀 해봐요. 4번째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쌤 있잖아요. 우리는 민법도 하고, 결혼도 하고, 공법도 하고, 이것도 많은데, 가뜩이나 공법 분량도 많고, 쓰는 속도도 엄청 빨리 쓰고, 따라 쓰고 있으면 벌써 저기 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하고 나서 설명 듣는 것은 없고, 맨 쓰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공부하려면 그 다음 거 또 있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몇 년 전 얘기입니다. 17회, 16회. 16회 시험 딱 보고 난 다음에 계속 강의하는데 계속 학생들이 빨라서 공부 모르겠죠. 법도 9개씩이나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번 합시다. 이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다고 제가 안 쓸 수는 없고, 말로 하게 되면 진짜 기억이 안 날 것이고, 밑줄 그어준다? 아무 의미도 없고, 책 읽는다? 진짜 의미 없고, 그래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써놔야 집에 가서 써봐야 뭔가 남을 텐데, 그림을 그려줘야 이해를 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학생들 하는 얘기가, 그 선생님 능력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단지 저보고 하는 얘기가, 교수님은 말이 빨라요. 하여튼 3번, 4번 들어도 빨라서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쓰지 마세요. 제가 생각한 게, 쓰지 마세요. 쓰면 가서 볼펜 뺏어버려요. 쓰지 마라 그러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안 쓰고 듣기만 하세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써서 줄게요 그러면. 그럼 되겠죠? 이러고 쓰는 거 똑같이 써가지고 주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써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편치 않겠어요? 아니, 저는 머릿속에 이미 제가 어떻게 쓴다는 게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거고, 똑같이 써서 주면은 여러분 따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쩐답니까? 계속 보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서 써서 미리 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강의 노트 만들어가지고 제가 쓰는 거 그리는 거 똑같이 해가지고 줘요. 물론 공짜는 아니겠죠. 이것은 제가 이 학원 오너가 아니니까 몰라요. 원장님 방침해가지고 또 공짜로 줄 수 있을 거고, 분명 원가는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강의 노트를 갖다가 차라리 이걸 제공을 할 테니까 이거를 사가지고 안 보고 여러분들은 수업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안 쓰고. 그러면서 노트 펴놓고, 자, 지금 노트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펴놓고, 별로 안 보면 설명할 것이고, 여러분 칠판 봤다가 노트 한번 봤다가, 똑같네. 그림도 똑같고, 쓰는 거 똑같고,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시간에 절대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공법은 옛날에 무조건 암기 그 생각인데, 암기 해가지고는 변형하면 절대 대응을 못해요. 먼저 이해하고,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이해가 됐습니까? 말도 안 돼요. 절차만 썼는데. 이런 내용이 뭐라는 거 하나씩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써가지고 암기해오세요. 몇 번 반복해요. 몇 번 반복.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 수업 시간에 쓰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노트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일, 10일은 그냥 다닙니다. 그냥 다니고 안 써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법 개정되는 거 엄청 많아요. 이 노트 가지고 1년 써야 되는데 1월달 여러분 이거 좀 바꿉시다. 이거 법이 개정됐거든요. 바꿉시다. 계속 바꾸고 앉았으면 우리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거 개정이 됐거든요. 지금 개정된 거 엄청 많아요. 앞으로도 오늘도 저는 항상 법이 개정되면 관보 나오는데 오늘 관보에도 도시개발법 개정합니다. 건축법 개정합니다. 바로 개정한 것이 아니고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안을 갖다 먼저 공고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언제까지 의견 제시하세요. 국민 의견 들어요. 그거 난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가 의견 받기, 예를 들어서 이 의견 언제 받습니까? 12월 24일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의견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관계부처하고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견 조율 다 해가지고 그거 난 다음에 언제 공고하면 예를 들어서 뭐 1월 14일 날 공고했다. 그러면 공고 딱 하면서 자 시행일 딱 나와요. 언제부터 시행한다. 7월 20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7월 15일 참 애매한 게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해가지고 공고 딱 하면서 자 1월 14일 공고하면서 시행일은 6개월 후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1월 14일 날 공고해서 6개월 후면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럼 언제입니까? 7월 14일이면 이거 공부해야 돼 말이야 돼요. 거의 이때쯤에 우리 시험 공고가 나와 이때쯤에 14, 15, 16 근데 14일 날 딱 공고했다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거예요. 13일 날 공고하면 얘는 시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 강의 노트 만들면 2달 동안에 공법하고 세법은 11월, 12월 달에 왕창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책도 공법, 세법 항상 제일 늦게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제가 강의 노트 작년께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만 또 바꿔야 되니까 강의 노트는 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1월 달부터. 그러니까 12월, 11월 그냥 안 써도 괜찮습니다. 안 써도 괜찮고 그냥 책 있는 건 책만 가지고 오시고 12월, 12월은 부담 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도시가 뭔가 이런 개념을 좀 잡아놔야 돼요. 제가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1년 동안 강의하면 시, 도, 시, 군, 구 이 질문을 최고 많이 받아요.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정확하게 쓰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특별자치시라고 들어봤나요? 어디입니까? 특별자치시는? 네, 세종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 들어봤죠? 경기도, 강원도. 특별자치도 들어봤나요? 이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얘들이 뭡니까? 얘들 줄여서 시도라고 얘들이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지방에는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는데 얘들이 지금 광역이고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시도 그러고 그 다음에 기초가 하게 되면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구가 있고 군이 있어요. 군도 있어요.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중구, 강화, 군, 옹진, 군 그래요.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도 밑에는 뭐도 있어요? 시도 있고 군도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는 아무것도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그러니까 얘들 중에 뭐라 합니까? 시, 군, 구. 1년 강의하면 교수님 이 시도에서 시는 뭐고 이 시는 뭐고 도대체 얘는 뭐고 얘는 뭡니까? 이러다가 자, 도 밑에 뭐가 있다고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바로 뒤에 의정부 시 있죠. 의정부 시 인구 50만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그럼 의정부에 구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 50만 넘어서 구가 없는 시가 있어요. 남양주 시범 50만 넘었는데 구가 없어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구가 있냐 없냐 따졌는데 구가 있으면 대도시, 구가 없으면 그냥 시. 근데 구는 50만이 넘으면 거든데 분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구가 있으니까 특별히 혜택을 많이 보는데 남양주는 인구는 50만이 넘었는데 구가 없으니까 혜택을 못 봐요. 뭔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 중에서 50만을 기준해가지고 50만 이상 되는 시냐 50만 미만 되는 시냐 50만 미만 되면 시 50만 이상 되면 뭐라고요? 대도시래. 대도시. 이러다 보니 벌써 이제 시가 몇 번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도 있고 그냥 어쩔 때는 시 그랬다가 어쩔 때는 대도시 그랬다가 한참 공부하게 되면 자 여기서는 또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러면 뭐가 뭉쳤어요 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뭉쳤죠. 특별시도 광역이고 광역시도 광역자치단체 자치단체. 얘들 보고 이거 나중에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이걸 보고 광역자치단체를 하고 얘를 보면 뭘 한다? 기초자치단체를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도가 붙어야죠. 도가. 도. 그러면 정확히 뭐라고요? 광역자치단체 되는데
시, 군 이러고 붙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이 뜻하는 거 뭐냐? 얘들이 뜻하는 것은 그럼 얘는 뭐냐? 급이 안 맞잖아요. 급이. 여기까지는 과학이고 얘들은 기초인데 또 그러다 어디 가게 되면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이러고 쓰면 도대체 얘하고 전혀 안 맞는데 얘들은 뭘 뜻하는 거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쩔 때는 시도 그랬다가 어쩔 때는 시군구 그랬다가 어디 가면 막 대도시가 나오고 어디 가게 되면 특별시, 과학시, 특자지, 특자도, 시군 이러고 뭉쳐 다니다가 어쩔 때는 또 얘 둘 빼버리고 또 특자지, 특자도, 시군군 이러고 뭉쳤대. 도대체 이렇게 뭉치는 방법이 뭐냐? 이 질문을 1년 동안 가장 많이 받아요. 이 질문. 근데 이 질문은 3월달 가서 이 질문에 대해서 3월달 가서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 100 다 떨어집니다. 그때 가면. 이 질문을 언제 합니까? 11월, 12월 강의할 때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해결해야 돼요. 11월, 11월 강의 설명해주고 1월달에 온 사람은 언제 설명합니까? 동강 보고 오세요. 그래야지. 3월달도 늦게 왔으니까 합격하려면 동강 보고 오세요. 3월달 온 사람한테 눈높이 맞춰버리면 그 전에 온 사람들 안 돼. 이게 실력이 올라가지 못해. 계속 기초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 때는 이런 강의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런 걸 먼저 이해를 하려면 광역 도시계, 도시가 뭡니까? 이거부터 봐야 돼요. 도시가 뭡니까? 이게 도시입니다. 이게. 이거를 보고는 도시라고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군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시 얘는 진짜 얘는 도시입니다. 도시. 성격이 도시. 얘는 성격이 구는 시골 아닙니까? 시골.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획을 만들면 도시계,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여기에서 계획을 만들면 시골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골의 말 대신에 군계, 군기본계, 군관리계 이러고 있어요. 이걸 동시에 묶어서 뭐라고요? 예, 도시군계, 도시군기본계.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도시군기본계 이러고 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도시기본계, 그래, 도시기본계. 그냥 뭐라고요? 도시관리계. 군인데, 그럼 어쩐다고요? 군기본계, 군관리계. 이러고 읽는다고 그분은 제대로 공부했다는 얘기고. 암기만 열심히 한 사람은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그런 식으로 말을 할 것이고. 왜 그러고 쓰는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가지고 국계법 이런 거 배웁니다 하고, 그럼 다음 주 가게 되면 영어가 얘부터 나오니까 한번 책 봐보세요. 236페이지 보게 되면 영어 정의 등에서 1번 영어 정의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계,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조, 시, 군. 앞에서 수업 시간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러고 안 읽거든. 너무 기니까 그냥 특자시, 특자도 이러고 읽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조, 시, 군. 그게 하나의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어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하고요. 오늘은 집에 가시게 되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지금 첫날 제가 했던 이 부동산 공법이 뭔가 이 부분에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결국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1년 동안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를 갖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니까 우리는 2달 동안 배우는 게 1년 동안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런 내용이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공법이 이런 법이구나. 모르면 중개 도대체 안 되겠구나.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시는 걸 하고요. 강의 진행은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